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장인 데이터 모델링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소개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기법인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모델을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개념인 엔터티, 속성, 관계, 식별자에 관한 표현 방법 및 기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현대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수업은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엑셀의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한글의 테이블 한 번쯤은 다뤄보셨을 텐데 그렇게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묘사를 하고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우리 그 과목과 이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NoSQL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이고 대표적인 제품 몽고DB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이게 SQL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를 SQL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SQL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SQL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수업 목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모델링이란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장이 필요한 데이터와 저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저장된 데이터가 추후에 업무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하고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업무예요. 업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요, 업무에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은 굳이 저장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과 업무는 상당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기 단추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죠. 제가 그 대학교 수업에서는 뭐 이렇게 막 줄임말 써서 외우고 이런 걸 하진 않는데 저희 과목이 아무래도 그 자격증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단추명이라고 붙였습니다. 단추 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링의 특징이 먼저 복잡한 현실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단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추상화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추상화를 보시면 다양한 현상을 약속한 표기법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추상적이고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추명으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학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학사 관리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정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는 그냥 학생과 시험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 특정 파트를 한번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어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을 설명하는 정보는 정말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선주초등학교 뭐 1학년 5반, 그 다음에 이름은 뭐 양파라는 학생, 그 다음에 키는 120,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머리는 단발머리, 뭐 얼굴은 작고 전화번호는 뭐 이렇게 된다. 이 학생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정보들, 복잡한 모든 현실 세계를 다 컴퓨터 시스템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선별하여서 그 부분만 단순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시스템에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다양한 속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학년,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이름만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테이블에 그냥 학년, 반, 이름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우리가 묘사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죠. 뭐 7월 7일에 시행한 중간고사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영어 시험에 마친 문항, 그 다음에 출제자는 당근 선생님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우리가 시스템상 마친 문항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점수만 알면 된다라는 이런 업무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친 문항은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지 않고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 다음에 국어 점수, 그 다음에 학년, 그 다음에 중간인지 기말인지 정말 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추출하여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현실 세계가 단순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명확하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현상을 기술한다. 이게 이제 뒤에서 살펴볼 우리가 ERD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객체와 그 다음에 성적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시스템에는 관리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생과 성적은 이렇게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성적 레코드를 가질 수 있구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 시험, 그 다음에 기말 시험,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이 여러 개의 성적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명료한 모델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특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표기법 있죠. 약속한 표기법. 뭐 이게 1이고 이게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뭐 포함한다, 포함되다. 뭐 이러한 표기법에 따라서 표현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확한 현상이 기술이 되는 요것이 이제 모델링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